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 사실 이런 큰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뭐 이런 상황이면 늘 등장하는 게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가짜뉴스가 가짜뉴스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런 틈을 이용해서 어찌 보면 가짜뉴스가 난무할 수도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가짜뉴스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는데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증해보자. 누가 수사기관이 됐든 아니면 뭐 언론 매체가 됐든 한번 검증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뭐 최순실 씨 비자금설, 뭐 스위스 자금 은닉설,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의 밀회설, 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뭐 주술적 행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폭로라는 이름으로 또는 제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됐죠?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최순실 씨 비자금설, 최서원 씨 그거 퍼뜨렸던 안민석 전 의원 지금 재판받고 있고요. 뭐 대략 뭐 가짜뉴스로 판명된 거 아닌가요? 뿐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뭐 무슨 미래설이니 주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다음에 그 최태민 씨와의 관계 뭐 이런 거는 대부분 가짜뉴스거나 아니면 아직도 미확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현직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데 이용됐던 여러 가지, 그게 제보라는 형태였다. 이번에도 자,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짜뉴스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김어준 씨가 국회 과기방통위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 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이게 첫 번째 제보라는 거고요. 조국, 양정철, 김어준 등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면서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가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그 군복을 발견해서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그 다음에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작전 목적은 구성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줘서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했다고 발표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제보가 여러 건이 또 있는데, 뭐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그 담당 부대는 김병주 의원 또는 박선원 의원에 문의하시길 바란다. 이러면서 이 출처가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한다면 뭐 대단히 많죠. 그러나 우리가 우방이라고 한다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정도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텐데, 정말 그런 데에서 이런 내용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여부,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김어준 씨한테 제보했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확인을 좀 요하는 대목이다. 저는 안 믿는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직후에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우치 추적을 부탁받았는데, 그중에 김동연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 김동연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인데, 자, 그 사람의 위치 추적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거를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 특수단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취지로 진술했다. 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돼 있습니다. 물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줬다, 뭐 이런 진술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김동연 판사 부분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중앙일보가 이렇게 쓴 겁니다.
이미 뭐 이 사실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돼가지고서요. 뭐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다 유감 표명하고 법조계가 들썩들썩합니다. 이게 여기에 취재원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뭐 기자의 취재라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의 제보, 그걸 확인하는 과정,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내용을 조지호 청장이 특수단에서 했다 하면 특수단의 관계자 명의의 어떤 형식으로든 확인하든 부인하든 반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핏 봤는데 없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취재원은 그러면 특수단의 관계자인지 아니면 조지호 청장의 변호인인지,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조지호 청장 본인. 근데 거기 긴급 체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자랑 접촉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아니면 변호인, 아니면 특수단 관계자입니다. 그러면 조지호 총장은 긴급 체포됐으니까 이제 접촉이 안 되니까 모를 거고, 변호인 아니면 특수단 관계자일 텐데 특수단 관계자가 뭐 실명으로 이런 얘기를 할 리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오늘 특수단 관계자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명확하게 이런 진술은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그냥 부인하기 위한 코멘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진술이 없다, 아주 길게 설명을 했더군요. 물론 보도를 전제로 해서 설명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정말 그 진술에는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이릉 신뢰가 가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앙일보의 보도는 어디까지 사실이냐, 그 부분도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뭐 진원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판사, 본인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판결을 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거는 본인 주장대로 무슨 무력 시위 뭐 이런 경고, 야당에 대한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쿠데타죠. 쿠데타입니다. 아마 그게 사실로 확인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내란으로 긴급 체포가 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것이 국민적 눈높이를 못 맞춘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뭐 성관이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동의할 수 없지만, 거기에 뭐 통치행위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야당에 대한 경고라든가 아니면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서 경고적 의미로 이런 일을 했다 하는 부분에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통치행위도 통치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통치행위가 아니다, 통치행위라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의 진위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읽어보면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 불발이 되는 건데, 법조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했을까? 의문이 든다. 이거 좀 확인을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특수단도 워낙 완강하게 지금 그런 진술이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확인해봤으면 좋겠다. 혹시 가짜뉴스는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이 들고요. 조국혁 신당의 김준영 의원이라는 사람은 이건 뭐 거의 가짜뉴스로 판명이 된 거 아닌가요?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본국에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하겠다고 보고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가 미국 대사관이, 주한 미국 대사관이 실명, 이 사람의 실명을 밝히고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상종을 못하겠다, 이건 외교 용어가 아닙니다. 아무리 본국에 보고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거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 통화를 시도했는데 받지 않더라. 아, 그러면 도대체 누구랑 내가 전화를 해야 되는지 불통이다, 뭐 이런 얘기는 했을 수 있는데 상종을 못하겠다. 글쎄, 저희들의 전모 외교부도 출입해봤습니다만은 그런 경험, 제가 잠깐 그 주변에서 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잡음이 좀 들렸습니다. 그런 경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외교관은.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가짜뉴스인 것이 분명하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부정적인 국민 여론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 다음에 어제 대국민 담화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 극도의 부정적 평가가 있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그걸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자체를 완전히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이라면 모르지만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그것도 제보라는 이름으로. 제보라는 거는요, 저희도 기자 생활을 해가면서 무수히 많은 제보를 받았지만 제보 중에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게 많습니다. 왜?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의 경험도 아닌, 경험에서 약간의 상상력, 과장,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 안 하고 제보라는 이름으로 그냥 아무 데 가서나 얘기해도 된다? 그렇지 않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제가 이게 가짜뉴스라고 단정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든 아니면 그 언론 매체든 이런 데에서 한번 팩트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이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뿌리 뽑아야 된다. 저희는 늘 그런 걸 직업으로 삼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단정하지는 않지만 뭔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내용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뭐 저도 기회가 있으면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언론 매체의 현장 기자들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맞는지를 가려주시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